매주 월요일 정치권 뉴스와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이 배재대행정학과 최호택 교수, 한국외대 초빙 교수이신 정치평론가 유용하 박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과거 병립형으로 회귀를 하느냐,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를 하느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깊었는데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닥에 잡혔습니다. 조금 예상을 뒤엎은 선택이었는데, 자, 우리 최 교수님이 첫 질문은 박사님께 좀 드려달라고 하셔서 저 이번 결정 정치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권역별 병립형제로 가는 것이 주된 생각이 아니었냐, 그런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 내려가서 준연동형 비례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좀 의외였어요. 그 배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번역별 비례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쭉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이 되면은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인데,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건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 명분. 배려를 해달라는 거였죠. 예를 들면 소수 정당 30% 의석 보장이라든가,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거기에 3% 이상한 한 석씩, 세석은 보장해달라. 근데 아마 이런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얘기에 따르면은 국민의힘에서 거부했다. 결렬됐다. 그래서 결국은 준연동형제, 지난번 선거제도에서 합의했던 준연동형제로 가는데, 그것을 준위성정당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네,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정당이다. 그러나 이것을 민주개혁 대연합으로 해서 민주당이 중심이 되었고, 군소정당들, 기본소득당, 뭐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기타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비례로 비례의 어떤 순번이라든가 비례정당으로 해서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을 이미 당명까지 정했잖아요. 그 내용은 저희가 통합형 비례정당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여쭤보고요. 유 박사님 말씀은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명분보다는 실리보다는 명분을 좀 택했다, 이런 취지였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한 것이 아닌가. 실리를 택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대선 과정 속에서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위성정당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 발표하신 거 보니까 이제 본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과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뭐 사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거의 당선까지 가셨던 그 분이 이거 지금 급하다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헌시적 뒤집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실리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얘기한 것도 뒤집는 건데 그게 명분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분보다는 정말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한 그런 실리를 채택한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대한민국의 정치를 좀 희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양당 구도를 좀 더 강력하게 끌고 나가기 위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서로 합의된 그런 선택들을 좀 양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선준화되고 대의민주주의를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꼼수들은 좀 빨리 걷어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 교수님은 이재명 대표가 실리를 택했다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을 지켰다, 이런 평가도 나왔거든요. 정치는 현실인 거죠. 정치는 이상도 아니고, 우리가 유럽에 있는 국가도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게 가장 컸죠. 그리고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응하지 않았던 이유 하나하고, 실제로 벌써 국민의힘에서는 위성정당의 당명까지, 그리고 로드맵까지 국민의 미래인가요? 정했습니다. 상당 작업 착수했다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은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실제로 불균형된 선거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실이 국민의힘에 잘못된 선거제도로 인해서, 불균형한 선거제도로 인해서 과실이 국민의힘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지금 기존에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대표가 이제 비례연합
개혁 정당을 만들자고 해서 네.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같이 합쳐서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런 플랫폼 정당 형태로 해서 같이 민주당이 결합을 해서 시민사회 또 노동계 이렇게 해서 하나의 민주대개혁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임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상당히 통합형 비례정당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통합형 네. 비례정당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통합형 비례정당 저거 말만 번지르르 하지 사실상 위성정당이다 이런 비난을 내놨습니다. 뭐 그거 일각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위성 정당이죠. 그리고 네. 이제 모양만 정말 그럴싸하게 갖춰놓은 거지. 어떻게 보면 4년 전보다도 더 네. 정말로 좀 악한 그런 저는 꼼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박사님 왜 5천만 국민이 이 대표 눈치를 봐야 되냐 그러면서 오늘 이 대표 결정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현장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네, 네. 5천만이 왜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보느냐. 그보다도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에 4년 전에 했던 위성 정당과의 차이는 그때를 기억하시면 그냥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 기존에 새누리당인가요? 먼저 네, 위성 네.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예. 만들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네.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민주당도 만들었던 게 사실이죠. 잘못된 거였죠. 더불어시민당. 예, 더불어시민 네, 네. 만들.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밖에 외부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라든가 네. 이래경 선생이라고 네, 네. 이러한 그 시민사회에서 만든 플랫폼 형태의 정당이 지금 구성돼 있고 구상돼 있고 한단 말이죠. 네. 여기 민주당이 같이 합류하는 거죠. 네. 합류해서 사실상 민주당이 위성정당이 아니라 어떤 민주개혁연합 세력들이 하나에 뭉쳐서 이번에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그런 취지에 동의하는 세력이 모이는 거니까 이것을 네. 하나의 그냥 위성정당이다. 4년 전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위성정당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협상 과정을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그 비례연합 정당에서 제일 네. 중요한 거는 비례 순번이 있잖아요. 네, 네. 이걸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정하느냐. 네. 예를 들면 그냥 당 총재가 당 대표가 그 비례 의석수에 정할 때 자기 예를 들면 아는 사람들 네. 자기 이제 친명계 예를 들면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이런 비례연합 정당에서 그걸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아니면 뭐 어떤 뭐 100석 300명이 그걸 심사하고 평가한다든가 네. 그렇게 해서 정한다 그러면은 위성정당의 문제점 같은 경우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이제 네. 그 위성 정당이 이제 지난 4년 동안 네. 사실은 그 국민들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은 흡수됐죠. 예. 뭐 당선을 위해서 네. 특정 세력의 어떤 확장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지 이것이 우리 뭐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어찌 보면 뭐 법을 뭐 제대로 만들어서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고 네. 특정인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이게 정당이지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저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일면 저는 그건 그런 꼼수를 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비례의 퍼센테이지를 받으면 거기에 나눠서 맞게 각 정당에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는 것이지 이런 여러 가지 꼼수를 써가지고서 선거판만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위성정당 같은 거는 저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동훈 있습니다. 위원장이 먼저 꼼수를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사과 반성을 해야죠. 아니, 국민의힘 그러니까- 자체가 먼저 위성정당을 출범시키겠다고 당명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게가 모든 예. 게 욕한다고. 예, 아니, 그것이 한동훈 그러니까- 위원장은 자기는 반성과 사과라든가 꼼수 쓰는 건 얘기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게 힐난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둘 다 그거는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네, 최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보고 예, 그게 이제 병립형을 전제로 하는 거고 만약에 병립형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데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제 위성정당 얘기를 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먼저 마련해 놓고서 병립형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병립형으로 만약에 회귀가 안 된다면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지 네. 그 조금 역으로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의 좀 말장난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직하게 위성정당 만들지 말고 네. 병립형으로 협상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미 위성정당은 당명까지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왜 안 하느냐라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장난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그거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많은데 이것만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두 분께 여쭤보고 갈게요. 자, 이게 병리평보다 연동형으로 가면 제3지대의 어떤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제3지대 텐트 치려고 하는 이 제3지대 입장에서 보면 좀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두 분. 예, 답변 아무래도 짧게 뭐 들어볼게요. 길은 충분히 저는 열릴 수 있다라고 저는 네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3지대가 사실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 여당이 지금 반반 나눠 갔다 보니까 네.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지금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치를 정말로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3정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것이 접근이 한 것이지.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예. 유 박사님 저희 정말 시간 네, 없거든요.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